다닐 때 쌤이 딱 한 학기를 물리학과를 다녀왔거든요. 그 물리학과를 다녔다가 나처럼 다른 학교로 갈아타는 그런 애들이 한 3명 정도 있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 갈아탄 애도 있고, 나중에 들어보니 군대 갔다 와서 갈아탄 애가 한종철. 3명과 가르치는 한종철 씨. 그분이 군대 갔다 와서 갈아탔고, 그 다음에 또 몇 명 있던데 이제 말해도 몰라 나머지는. 그치? 자, 이 얘기를 해드릴 이유는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게 바뀌면 요새는 바꾸기가 쉬워. 요새 전과도 쉽다며. 응? 우리 세대는 성적이 좋아야 전과를 시켜줬어. 근데 알다시피 난 제일 먼저 나갔기 때문에 성적이 좋을 수가 없는 거야. 1학년 1학기 때 학점이 몇이었는지 아냐? 0점대였어. 1점대. 둘 중에 하나인데 1.33 아니면 0.64. 2학기는 안 가는 바람에 1학기가 1.33이고 2학기 때 0.64. 2학기는 수학청 해놓고 등록금 내놓고 안 가버렸거든. 반수하느라고. 그게 0점대가 나오지. 어찌지 않냐? 1, 2학기 다 합쳐도 2점이 안 돼. 그러니까 딴 데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자, 우리 이제 어디 할 거냐면은 78페이지로 갑시다. 나는 그냥 술 먹고, 그냥 술 먹고, 당구만 치고, 연애질 하고, 공부하면 따시키고, 그런 시절이었다고. 그랬더니, 다른 학교로 도망갔으면 니네 런하는 마음을 알아요. 다른 학교로 런했으니 그렇다고 치지만, 거기 버텼던 애들은 딱 졸업할 때가, 특히 여자애들, 93, 94, 95, 96. 그럼 97년에 졸업했을 거 아니야. 휴학 한 번도 안 하고 쫙 졸업하면, 그지? IMF가 딱 터진 거지. 그래서 그거 알아요? 70년대 중반생들이 평균 학력이 좀 높습니다. 대학원들도 많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취업도 안 되는데 대학원이나 가지 뭐. 이런 경우 되게 많다니까? 아니면 다른 대학으로 갈아타든가 이런 애도 많고. 자, 그렇습니다. 자, Q1. 지구의 복사평형 얘기 나와 있는데, 여기 제목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면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란 얘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기권과 수권. 다 유체란 말이야, 유체. 액체 아니면 기체. 그래서 흐르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서로 열과 에너지를, 열이 에너지지,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기가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대부분 물이죠, 물. 물이 증발하거나 강수가 돼서 내리거나 등등등. 자, 옆에 메모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복사평형이라고 돼 있어. 복사평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Q1에 나와 있는 개념은 뭐냐면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 누가? 지구가, 지표가, 대기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나온 거 가지고 한번 지구가 흡수하는 거 볼까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이 또 뭘로 구분돼요? 지구 복사와 태양 복사로 구분된단 말이야.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 이렇게 구분된단 말이죠. 자, 그럼 잘 봐요. 여기 가그림. 지표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왼쪽에 구분 안 돼 있지만 왼쪽에 있는 여기서 들어오는 100, 여기에 태양 복사라고 써 있어요. 그죠? 여기 가운데 끊어볼게. F하고 G 왼쪽을 이렇게 끊어버리면 왼쪽은 태양 복사, 오른쪽은 지구 복사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에너지들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전파, 감마선, X선 다양하게 나오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거의 적외선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주 파트에서 빈의 변이 법칙하고 좀 연계가 되죠.
지구는 표면 온도가 300켈빈밖에 안 되는 저온의 천체지만 태양은 약 6000켈빈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고온의 천체라서 누가 방출하는 에너지 파장이 짧아? 얘가 파장이 짧다고. 얘는 파장이 길다고. 지구는 그냥 적외선 밖에 못 뿜어내. 아주 극소량의 가시광선과. 응? 여기는 다양하고. 자, 아무튼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는 걸 여기 적용을 해보면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여기가 지구의 경계야. 지구로 들어오는 양이 몇이에요? 100. 그지? 그럼 지구에서 나가는 것도 몇이 돼야 돼? 복사평형? 100. 그럼 나가는 게 뭐냐? A와 B란 말이야. 또 뭐도 있어요? 이쪽에 C하고 D도 있어요. 그죠? 자, A, B, C, D 더하면 100일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게 일단 지구의 복사평형이에요. 그러면 대기의 복사평형이 뭐가 대기의 복사평형? 대기의 복사평형은 뭐냐? 이거 봐봐. 태양에서 오는 100 중에서 대기로 들어가는 게 여기 몇이라고 돼 있어? 2구나 2. 2라고 돼 있지. 2, 그지? 그리고 이게 대기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근데 대기라는 녀석이 태양으로부터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지표면이 뿜어내는 F도 먹고요. G도 먹어요. 그죠? 이것도 대기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형태가 달라.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일부가 이렇게 해서 C로 나가고 있죠? 그지? 그다음에 여기서 뿜어내는 에너지 중에 C를 제외한 나머지가 G. 그 다음에 땅이 뿜어내는 거 F. 즉 대기가 흡수하는 양은 몇이 되는 거예요? E 더하기 F 더하기 G가 됩니다. 그죠? 그럼 대기가 방출하는 건 몇입니까? J와 이쪽에 D. 그럼 대기가 흡수하는 거 뭐라고? E 더하기 F 더하기 G. 대기가 방출하는 건 몇이라고요? D하고 J. 이런 식으로 식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아까 했던 식은 뭐 있어? 지구가 흡수하는 거 뭐 있었어요? 100. 지구가 방출하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A, B, C, D 더하면 100이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이제 뭐 남았어요? 지표가 흡수하는, 뭐가 흡수하는?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뭐라고 되어 있나요? H. 그죠? 그 다음에 지표가 흡수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J. 지표가 흡수하는 에너지 몇이라고요? H와 J. 지표가 방출하는 건 몇이에요? 방출. F하고 I죠? 그래 안 그래? 근데 또 잘 보면 I는 뭐 더하기 뭐? G 더하기 C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질 해버리는 걸 찾아낸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지구는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적외선을 방출하는 흔히 말하는 장파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한다고. 장파 복사. 거의 다 적외선. 우리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에너지 파장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가시광선의 파장이에요. 정확히는 뭐 0.42에서 0.7 몇 가지라고 나오는데 대략 이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0.5라고만 알고 있어도 돼요.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오른쪽 나 그래프의 파장 단위가 뭐로 돼 있어요? 마이크로미터로 돼 있지. 근데 숫자가 몇이야? 0.7보다 훨씬 커요. 그럼 0.7 바깥쪽이라는 얘기잖아. 파장으로 표현하면 여기 색깔 무슨 색? 오남파초 노주빨. 딱 무지개 색깔? 오남파초 노주빨. 오남파초 노주빨. 빨간색 바깥쪽 무슨 선? 적외선. 지금 나에 나와 있는 건 다 적외선이야. 지금 적외선 밖에 있는 거 전파일 수도 있잖아요. 야, 전파가 CO2나 H2오에 왜 흡수가 되니?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전파는 아닌 거야. 그럼 전파는 파장이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가 가늠할 정도의 수준의 파장으로 나오면 전파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길이, 눈으로 확인되는 길이 마이크로미터 확인됩니까? 선생님 손등에 막 세균이 득실득실하지. 안 보이잖아. 얘네들이 마이크로미터 단위란 말이야. 안 보여. 응? 지금 털 보여 안 보여 손등에? 이게 밀리미터 단위야. 0. 몇 밀리미터 단위야. 1밀리미터 눈에 보여 안 보여? 가끔씩 고민하는 애들 있어요. 자푸심 0.5mm야. 응? 알았지?
진짜 제일 내가 3년 전에 처음 이 얘기 듣고 이게 미친 새끼 아니야 싶었던 게 선생님 1mm가 눈에 보여요? 넌 안 보여? 아니 어떻게 1mm가 눈에 보여? 0.1mm. 너 새끼야 샤프 그 새끼 0.3mm짜리 썼어. 너 샤프심 어떻게 껴? 0.3mm 이제를 하고 있어.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야. 응? 야 1mm면 그 잔치국수 한 가닥 정도 돼. 잔치국수 한 2mm 되겠다. 하여튼 그 정도 된단 말이야. 삶기 전. 그지 않나? 정말 국수 한 가닥 샤프심 1mm짜리 정도 사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6mm, 10mm, 20mm, 20mm가 아니라 마이크로미터 나오면 무조건 적외선이고 전파는 최소 밀리미터, 심지어 전파 단위 중에서 미터도 있어요. 모기가 괴롭히면 먹어버려. 알았지? 네, 있잖아. 곤충 단백질이 소고기의 9배. 알았어? 그 저기 유튜브 본데 어떤 미친 또라이 새끼가 어부버부 잡아가지고 갈아가지고 햄버거 패티 만들고 쳐놔. 베어그릴스 그런 느낌으로 뭐 하려나 봐. 러버버그 익충이잖아. 넌 많이 드세요. 익충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로 익충 중에 내가 아는 것 중에 그리마라는 벌레가 있거든. 그리마 뭔지 알아? 돈벌레라고 보통 얘기해. 그리마 이쁘게 생겼냐 안 이쁘게 생겼냐. 거기 그리마에 비하면 러버버그는 존내 귀여운 거야. 그리마는 송충이처럼 생겼어. 응? 시골 살면 그리마랑 같이 살거든. 그리마가 있으면 집에 확실히 바퀴벌레 없어. 게다가 바퀴벌레 알을 먹는데. 우리나라 원산지는 아닌데 아마 화물선에 묻어왔을 거라고 하는데 시골에 더울 때 여름에 에어컨 고장 났을 때 내가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통 다 까고 내 방에서 혼자 잔적했거든. 근데 잤는데 배가 간질간질 이렇게 손을 탁 쳐댔더니 느낌이 세여서 불을 탁 켰더니 그리마가 반토막 나가지고 그래서 바들바들 떨렸다. 그래도 집에서 지내 나온 것보다 낫네요. 아니 지네도 나오지. 우리 와이프 지네 쏘였었어. 내가 F킬러 막 부는 쌤 집에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가 화분 밑에를 자꾸 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더듬이 같은 애. 지네가 이만했거든. 그래서 화분 밑에다 F킬러 반통을 쏟아본 다음에 참고로 집에 쌤 집에 잠자리채가 4개 정도 아니야. 잠자리채가 아니라 입에 붙었어. 파리채가 4개 정도 있거든. 파리채 그 중에 한 개가 되게 센 거야. 펄렁펄렁 거리는 게 아니라 완전 짱짱한 거 있지. 요거 좀 작은 거. 걔는 지네 잡기 용이야. 풀스윙 한다. 풀스윙. 그리고 후회하지. 아, 저 F킬러만 안 뿌렸으면 저거 잡아가지고 소주에다 싹 응? 담금 중. 근데 이미 F킬러에 쩔어버렸으니. 응? 시골 살면 별의별 거 다 나와. 거실에서 도마뱀도 나왔어. 걔도 요만하다. 쌤, 청개구리 보셨어요? 네? 청개구리. 내가 동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어. 하필 우리 집 거실 창문 밖에 풀이 있는데 개구리가 밤에 깜깜한데 집안에서 불빛 나오니까 그 창문 밖에 날파리들이 막 붙어 있었는데 개구리가 어떻게 밖으로 창틀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찍은 게 있는데 사진면 나올 거야.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 나는 걔는 밖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오늘 찍는데도 애가 계속 옆에서 날파리 잡아먹고 있더라. 나도 정말 개구리의 혓바닥 내밀어서 벌레 잡는 거를 정말 간만에 본 거라서. 응? 그러니까 목이 나오면 어떻게? 소고기 9배. 응. 자, 그렇습니다. 벌레에 강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 시골 살다 보면. 선생님 원래 벌레 되게 싫어요. 뒤에 생각해봐. 올여름에 모기 물려본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지. 반밖에 안 되잖아. 지금쯤은 여기저기 뻘개져 있고 막 난리 나야 되거든. 너도 목이 하나도 안 물렸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동네 특성 때문에 그래. 너 학사지. 지금 여기 모기 물던 사람 다 학사생이지. 위생 상태가 좀 안 좋고. 또 하나는 이 동네 자체가 그래. 대치동에 모기 엄청 많다니까. 왜 그렇다고?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야. 그 도로변에 그 아저씨들이 담배 피고 졸라 버리는 그 알지 그 수채꾼형. 거기 밑에 다 뻘이야 뻘. 여기다 점토질 토양이란 말이야. 물 잘 안 빠져. 비 오면 물이 많이 고여. 물이 고이면 모기가 알까기 무지하게 좋죠. 우리 학원이야 나름 상태가 괜찮지만 저쪽 언덕 위에 그 흔히 말하는 대치동 중심 학원과 중심 쪽에 가면 쌤도 거기서 강의 한 2군데 사는데
엘리베이터의 모기가 장난 아니야. 의식 안 하면 모르는데 갑자기 있다가 느낌이 쎄해서 딱 보면 시에 쓱 보면은 한 20마리 있어. 그럼 내가 교무실 가가지고 알지? 그 테니스처럼 생긴 거. 와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그 뒤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내가 선생님 엘리베이터 지포 냄새 나요. 진짜 그런다니까? 내가 타봐도 정말 그런 냄새다. 단백질 탄 냄새. 자, 그 정도 하고 나에다가 우리 적외선이라고 쓰세요. 자, 그래놓고 이제 밑에 봅시다.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기억 같은 선지예요. 그죠? 팁을 드리겠습니다. 10중 8구는 좀 너무 오바고 10중 7, 8 정도는 기억 선지처럼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는 뭐 더하기 뭐랑 같다. 맞게 틀리게 요거를 일단 제껴놓고 나도 답이 나옵니다. 계산이 복잡한 선지가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거의 최소한 3개 중에 2개는 그거 일단 빼놓고 나머지 선지 고르다가 답이 나와. 응? 알겠어? 그래서 일단 니은부터 볼게요. C는 대부분 C가 뭔데? 지표면이 뿜어내는 것 중에서 우주로 나가는 거잖아. 그죠? 우주로 나가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 지금 대기로 직접 방출되는 건데 니은 봐봐. 니은 오른쪽에 기억 니은 디귿 다 적외선이거든? 적외선 중에서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해석 잘해야 돼. 요거를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 기억 영역만 가지고 생긴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기억 영역만 여기다 딱 그리면 기억 위에 기억이라고 써있지. 이렇게 기억. 근데 여기 1이라고 써있어. 흡수도가. 그지? 1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 채워지면은 100% 흡수한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기억만 흉내낸다 그래서 기억만 대충 어떻게 되냐면 한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기억 구간이라고 치면 이렇게 됐다가 쓱 이렇게 됐다가 쭉 이렇게 되지. 그지? 그죠? 대충 따라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억 영역에 해당하는 이 적외선 파장은 즉 2마이크로미터에서 한 7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이 부분은 이 2에서 7 정도에 해당하는 이 적외선 영역의 파장은 이 빨간색으로 칠하는 이 넓이. 이 넓이가 여기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 한 60, 70%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한 70% 정도 되지 않겠어? 넓게 보면 80까지 될 것 같은데 거의 지금 노란색으로 칠하는 요것만 빼고 나머지가 흡수되는 퍼센트라는 얘기야. 1이면 100%인 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넓이가 한 70%는 되겠지. 그럼 이 중에 해당하는 건 지구가 땅에서 뿜어내면 대기가 70% 정도 먹고 나머지 한 30%만 우주로 내보내는 뜻이야. 근데 니은은 어때요? 니은은 한 반이나 되겠냐 이거? 아래 넓이 칠하면 한 반쯤 되겠어? 반도 안 되게 생겼지, 그지? 그냥 한 40%라고 쳐보자. 대기가 흡수하는 게 40%면 60%는 우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럼 디귿은 어떨 것 같아? 니네가 보기에도 한 90%는 흡수해버리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거기 밑에 색칠해보면 1까지만 보란 말이야. 1 위에는 니네 함정용 페이크야. 응? 거의 디귿 영역은 거의 90%가 넘을 것 같아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2에서 7 마이크로미터 정도에 해당하는 적외선은 대기가 한 70% 흡수하고 한 30%만 내보낸다. 근데 파장이 한 7에서 한 10, 12, 3 정도까지는 대기에서 흡수를 많이 하는 거가 많지가 않고 우주로 나가는 게 더 많다. 그 다음에 파장이 한 12, 3에서부터 한 30에 이르는 이 영역의 적외선은 대기가 흡수하고 우주로 나가는 건 진짜 극소량이라는 얘기겠죠. 그지?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C는 대부분 기억으로 방출되는 에너지 양입니까? 지금 니은은 흡수도가 높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C는 뭐라고? 얼마 안 되잖아요.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서 대기로 직접 방출되는 거야. 근데 니은은 흡수도가 별로 높지가 않아. 그래서 기억으로 흡수되는 거라기보단 니은으로 흡수되는 거라고 하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지금 C는 니은에 해당한다고. 니은. 이해합니까? C는 기억보다는 니은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우주로 나가야 되니까. 응? 대기가 흡수를 덜 해야 우주로 나간 양이 많다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대규모 산불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다량의 기체가 뭐예요? 연소 생성물. 중학교 때 어떤 화석연료건 알코올이건 석유건 연소시키고 나면 연료들은 연소하면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가 생겨? 물과 이산화탄소. 그래서 물은 뭐 푸른색 염화 코바시종이를 붉은색으로 바꾸는 거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이산화탄소는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뿌얘진다. 지겹게 나왔었잖아. 안 배웠어? 응? 석회수가 뿌옇게 이거 나오지 않아? 날숨 불어넣은 석회수가 뿌옇게 이런 거.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란 말이에요.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도를 증가시킨다. 당연한 얘기지. 온실기체니까. 자, 니은 제껴봐. 니은 제끼고 디귿 들어가야 돼. 탑 3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 니은 제끼고 디귿 들어가야 돼. 원래 선지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고 대부분. 그런데 기억을 보자. 기억은 해석해봐. 거기 일단 동그라미 이름을 쳐봐. 가에다가 E, H, C, D. EH는 뭐야? EH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죠? C하고 D는 지구가 내보낸 거죠.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EH고요. 지구가 우주로 내보낸 게 C하고 D예요. 자, 우리 많이 본 거 중에 A 더하기 B 더하면 보통 30 나오는 거 많지. 그지? 30 아니면 60, 30 아니면 31 정도 나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일 무난한 게 지구 반사율이 한 30%, 지구가 흡수한 게 한 70%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 70%가 뭐하고 뭐로 나와? E하고 H로 나온다고요. 그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지구 안에서 에너지를 돌리다가 70%를 다시 우주로 내보내지. 그게 C하고 D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E 더하기 H랑 C 더하기 D랑 같단 말이에요.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지구 복사, 지구가 방출한 지구 복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식하고 기억 봐봐. 기억에 D를 우변으로 옮겨봐. 그럼 E 더하기 H 마이너스 C는 D. 그럼 E 더하기 H 마이너스 C는 D. 맞는 말이네. 그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거 말고도 아까 선생님 썼던 거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대기가 흡수한 E 더하기 F 더하기 G랑 D 더하기 J랑 같다. 이런 것들 있지? 지금 말하는 거 알아듣겠어? 땅이 흡수한 H 더하기 J랑 F 더하기 I랑 같다고. 이런 것들 자꾸 식으로 만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연산관계를 한번 적용해봐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경계해야 될 거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들 그대로 암기하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응? 요거 가지고 지금 연습해 볼 거야. 사실 오늘 하는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엘니뇨, 라니냐 다음으로 이거예요. 여기 봐봐. 우주 공간과 나머지를 구분해 볼게. 우주 공간과 대기 지표죠. 그죠? 우주 공간과 나머지, 우주 공간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게 몇이라고? 100. 그럼 우주 공간으로 다시 나가는 거는 반사 30과 이쪽에 지구 복사로 70. 들어오는 거 100, 나가는 거 여기 봐. 들어오는 거 100, 나가는 거 30, 70 합쳐서 100. 그죠? 대기 입장에서 볼 때 흡수 태양으로부터 오는 25, 지표에서 오는 129 더하면 154. 그럼 대기가 흡수한 이쪽 저쪽 합쳐서 154니까 대기가 방출하는 것도 몇이 돼야 돼? 154. 그래야 복사평형이 이루어지니까. 그럼 대기가 방출하는 거 뭔데? 66과 88 더하면 154. 그럼 지표 입장에서 볼 때 흡수하는 건 태양에서 오는 45, 대기에서 오는 88 더하면 133. 그럼 먹은 게 133이니까 버리는 것도 133. 몇이에요? 방출 133 써있잖아요. 그죠? 숫자 외우지 말고 만약에 난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일단 외우는 거는 권장을 하는데 나중에 이 숫자들이 달라져 버리면 나중에 곤란에 빠질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일단 당장은 외운다고 쳐도. 알았죠? 외워놓으면 기출문제 풀립니다. 기출문제 풀립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숫자 패턴이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돼요. 웬만하면 이쪽에 66, 88 암기해놓은 순간 웬만하면 풀립니다. 이제 생각해봐. 이런 막 미지의 방정식을 만들어 놨는데 숫자 하나는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술술술 풀립니다. 그냥. 근데 수능에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세분합니다. 특히 거기 방출 133 써있지, 그지? 그 중에
129가 대기로 들어가는데 이 129를 더 쪼개가지고 대류에 의해서 잡열에 의해서 직접적인 전도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거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뒤로 넘겨서 Q2 드디어 엘니뇨 라니냐가 나옵니다. 드디어 엘니뇨 라니냐가 나오는데 니네가 엘니뇨는 무역풍의 약화다, 라니냐는 무역풍의 강화다. 무역풍이 약해지면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가 약해지고 서태평양 쪽에는 따뜻한 물이 덜 와서 평소 저기압이어야 될 곳이 약간 고기압화된다. 이런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한다고? 또 튜닝한다. 일단 기본적인 거, 기본. 자, 평상시라고 보통 우리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평상시에 서태평양 쪽은 동태평양 쪽은 무슨 일이 생긴다고? 서태평양 쪽은 저기압, 동태평양 쪽이 고기압이 생기면서 원래 이거보다 더 먼저 써야 될 게 이쪽은 상승기류, 이쪽은 무슨 기류? 하강기류. 하강기류라서 고기압이고 상승기류라서 저기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압이라서 뭐가 많이 생긴다? 구름이 많이 생긴다. 여기 구름 잘 안 생긴다. 그래서 날씨가 흐리다.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다. 여기는 대체로 날씨가 맑고 강수량이 적다. 그지? 적을 소자예요. 이게 평상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엘니뇨가 생겨버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엘니뇨? 무역풍의 약화. 지금 수온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응? 무역풍의 약화.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면 무역풍의 강화. 무역풍이 강해지면 그럼 이 상황이 강화되는 거야. 이 상황이 뭐가 되는 거야? 강화되는 거야. 원래 고기압이었던 애가 더 고기압되고 원래 저기압이었던 애가 더 저기압된다는 얘기야. 무역풍의 약화일 때는 상황이 반대로 바뀌지.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하지만 이런 걸로 문제를 잘 안 내죠. 여기서 파생되는 데이터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수온. 그지? 수온 동태평양보다 서태평양이 높다. 근데 더 높아진다? 더 낮아진다. 아니면 수온이 낮은 동네인데 높아진다? 여기 내려간다. 수온 물어볼 수 있고 수온하고 같이 딸려가는 게 기온이고요. 기온에 연결될 수 있는 게 기압이고요. 예를 들어 라니냐 때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졌다. 기온도 높아졌다. 기온 높아지면 상승기류가 강해지겠죠? 공기 밀도가 작아져서. 그럼 상승기류 강해져서 상승이 더 심해지면 수증기 응결량 많아질 것이고 구름도 많을 것이고 비도 많이 오겠죠. 그죠? 그럼 비가 많이 오니까 강수량이 많아지니까 그 동네 바닷물은 어떻게 될까요? 짜질까 싱거워질까? 싱거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될 수가 있다고. 또 평소보다 해수면도 저쪽이 높아졌을 거야. 원래 서태평양의 해수면이 높은데 해수면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죠? 평소에 서태평양이 높지만 이 격차가 줄어들면 엘니뇨가 되는 거고. 그래놓고는 주로 엘니뇨 라니냐 판단할 때는 제일 좋은 게 동태평양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동태평양으로 판단하는 게 일단 편합니다. 이유는 얘는 용승에 의한 효과까지 추가가 되면서 수온 변화 아니면 기압 변화 같은 게 서태평양보다 편차가 크단 말이야. 지금 쌤이 얘기했는데 편차 가지고 무지하게 물어보죠. 편차. 편차는 무조건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겁니다. 평년값이 뭐냐? 그냥 평균값이야. 평균값. 이게 편차야. 사설 모의고사에서 평년값 빼기 관측값이라고 나오는 문제 있어요. 풀지 마세요. 그거는 편차 개념에서 어긋나는 거라서 억지로 껴맞추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응? 알겠지? 많이 봤지? 응. 너 생각해봐. 편차라는 걸 수학에서 니네 확률 통계 배우고 확통 배우는 애 있잖아. 확통에서 표준 편차 배워야 알아요. 분산, 표준 편차 배우는 거 아니야. 표준 편차를 할 때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나온 데이터 빼기 평균값 하지 않아요? 그지? 평균값을 앞에 놓는 거는 그런 건 통계는 없어. 응?
응?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야. 오후 3시에 해가닥 하다? 아니, 무조건 관측값이 앞에 있어. 무조건이야. 그래서 수능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안 한단 말이야. 자, 내가 그쪽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거야. 애들 괴롭히려고 내는 문제라니까. 나오질 않는 거를. 자, 아무튼 이 편차가 근데 이제 다양한 소수로 나오죠. 기온 편차, 수온 편차, 강수량 편차, 구름량 편차, 그지? 뭐 기압 편차, 해수면 높이 편차, 혼합층 두께 편차, 용존 산소량 편차, 어획량 편차까지 나와요. 나오기도 해요. 또 뭐? 적외선 복사 에너지량 편차. 이건 두 가지로 해석돼 또. 지금 얘기한 김에 얘기 잘했어. 평소에 동태평양에서 구름이 이 정도까지 생겼어. 여기 높이라고 치고. 그럼 이 정도 높이인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어떤 게 구름의 최상부층 온도가 낮아요? 이게 온도가 낮죠? 그래서 구름 최상부층의 적외선 에너지는 여기 있던 게 일로 갔어. 늘었을까 줄었을까? 줄었겠지. 온도 낮으니까. 그러면 동태평양에서 적외선이 더 어떻게 찍히면? 하얗게 찍히면 더 높은 구름인 거야. 그럼 왜 높은 구름인 거야? 동태평양의 상승기류가 세니까. 엘니뇨예요, 라니냐예요? 지금 당분간 질문은 다 결국은 막 정말 막 졸라 한 다음에 엘니뇨야 라니냐 이럴 거야. 구름이 여기까지 생기던 게 여기까지 생겼다라는 거 파악이 됐지. 그럼 동태평양의 상승기류 세졌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엘니뇨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내기도 해요. 봐.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구름 무시하고 해수면을 찍었더니 문제 읽으면은 구름 찍은 게 아니라 해수면 찍은 거라고 써 있어요. 해수면 온도가 낮아. 그러면 이게 인공위성으로 찍은 기상 영상은 구름 찍는 건데 굳이 기상 영상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인공위성에서 해수면을 찍은 거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하필 적외선이래. 그럼 적외선 영상으로 해수면이 평소보다 하얗게 찍혔어. 그럼 이 새끼 온도가 낮은 거야, 높은 거야. 낮은 거라니까. 그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낮으면 이건 엘니뇨예요, 라니냐예요? 라니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그냥 적외선이 하얗다 이게 아니라 구름 찍은 건지 해수면 찍은 건지까지도 파악을 해야 돼. 알겠어요? 네, 교실에 제가 좀 홈매트 좀 키자고요. 잡았어? 그것도 붙잡어. 어? 아, 사람이 말이야. 자, 그런 의미에서 Q2를 한번 봅시다. 그림 가는 서태평양 적도 부분에서. 자, 나부터 볼까, 나. 세로축에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쭉 써있고요. 가로축에 140도 이스트, 180도, 140도, 100도 웨스트 써있지? 180도 여기 봐. 180도보다 오른쪽이면 저 태평양 동쪽이고요. 180도에서 왼쪽이면 서태평양 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괜히 이거 보고 140도 이스트가 동태평양 아닌가요? 그럼 입을 찢어버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180도의 세로선을 긋고 오른쪽이면 동태평양이야. 괜히 막 계속 찝찝하다고 100도 웨스트가 서쪽 아니에요? 서쪽 맞아! 근데 왜 동태평양이래요? 죽여버릴 거예요. 응? 자, 정확한 얘기해봐. 왜 100도 웨스트가 동태평양이에요? 아니, 동태평양인데 거기 왜 100도 웨스트라고 써놨어? 어? 뭐지? 너의 왼쪽에 있어서? 응? 너보다 서쪽에 있어서? 그 영국. 그냥 영국 서쪽에 있었어. 네. 그냥 여기 나온 표시는 영국 기준이기 때문에 웨스트, 이스트를 가지고 동쪽, 서쪽이라고 영국 기준으로 하면 되지만 우리는 태평양의 동쪽, 서쪽이니까 그냥 180도 선 긋고 오른쪽이면 동태평양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거기 140도라고 써 있는 곳은 140도 웨스트일까, 이스트일까? 네. 180 있으면 이쪽이 웨스트면 이쪽은 다 웨스트야, 이 새끼야. 이쪽은 다 이스트고. 자, 여기 봐. 영국,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 영도, 10도 이스트, 20도 이스트,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 해서 여기 140도 이스트까지 왔어. 150도 이스트, 160 이스트, 170 이스트, 180은 이스트도 되고 웨스트도 돼. 그지? 그러면 저기 영국이 이쪽 영국이랑 똑같은 자리라고 치면 영도, 10도 웨스트, 20도 웨스트, 30도 웨스트, 40도 웨스트 가다가 100도 웨스트란 말이야. 그럼 110, 120, 130, 140 다 웨스트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지구본을 끼고 살으라고 했는데 샀어 안 샀어? 너 지난주에 한다 했냐 안 했냐? 여쭤본 건
사야지. 응? 지구본 나중에 대학 가서도 책상에 하나 딱 올려놓으면 꽂아놔요. 그 코드 뽑으면 불 들어오는 거 사람 말이야. 한 5만 원 써서 치킨 한 3번 들먹으면 돼. 알았어? 수면등으로 좋아. 응? 제일 짜증나니까 내가 지구본 사가지고 갖고 다니라 했더니 여기서 이상한 다이소에서 주먹만 하나 사가지고 갖고 다니. 거기에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 해류도 없고요. 그냥 조잡하게 스티커 붙여놓은 거야. 여기가 우즈베키스탄인 게 중요해? 응? 우리 그거 안 중요하다고. 거기에 나라만 졸라게 써있어요. 그것도 큰 나라만. 응? 하면 뭐 할 거야? 응? 한 축구공만한 사이즈쯤 돼야 거기 해류도 있고 바람도 있고 수심도 표시되어 있고 어디는 해령 표시도 있어요. 응? 자, 그럼 봅시다. 문제를. 서태평양 적도 해역의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래. 이것도 아까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거야. 표층에, 해수면 표층에 햇빛이 도달하는 양을 편차로 표현했대요. 햇빛이 도달하려면 구름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지. 구름을 뚫고 오는 건 아니잖아. 구름이 많으면 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편차가 줄어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영역은 어디? 서태평양에서. 원래 서태평양에는 구름 좀 생긴 데서 안 생긴 데서? 생긴 데서. 저기압이 우세한 곳이라서 구름도 좀 생기고 비도 좀 오고 하다 보니까 구름 좀 있는 데인데 평소보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해수면에 되게 많이 온다. 그럼 구름이 평소보다 적다는 거 아니야? 그지? 서태평양에 구름이 적으면 엘니뇨야 라니냐? 엘니뇨인 거지. 그럼 거기 그림 봐. A식이랑 B식이, A식이는 서태평양의 해수면 표층에 도달하는 해역 표층에 도달하는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편차가 A는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야? 평소에도 별로 구름 때문에 햇빛이 해수면까지 안 오는데 더 안 온다고. 구름이 많아서. 그럼 A는 라니냐야. 그죠? 그럼 B는 자동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온대. 구름이 없거든. 왜? 고기압화돼서 상대적으로.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야? 엘니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봅시다. 지금 A는 라니냐, B는 엘니뇨라는 걸 찾아냈는데 나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동태평양 쪽에서, 즉 100도 웨스트라고 써있는 동태평양 쪽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돼 있어요? 20도씨 등수문선의 깊이 편차가 다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어이, 해수면 표층이야. 깊이라고 하는 건 이게 깊이지. 깊이 편차가 플러스라는 건 더 깊어진다는 뜻이야. 20도가 여기여서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 한 9월달이나 11월달 보게 되면 거의 한 80m 정도 더 깊어졌대. 그러면 20도가 여기 20도면은 해수 온도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야. 20도가 22도, 21도, 20도 이랬는데 여기가 20도란 얘기는 봐. 21, 22, 23, 24, 25, 26, 27 해수면 표층온도 올라갔다는 뜻이 되는 거라고. 20도가 더 깊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네.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럼 동태평양에서 따뜻한 해수층이 많아진 거네. 그럼 오른쪽에 있는 나 그래프는 엘니뇨 그래프예요? 라니냐 그래프예요? 엘니뇨 그래프예요. 오케이. 그럼 기억. 나는 어디에 해당한다? B에 해당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B일 때 서태평양 적도 부근 B는 엘니뇨 됐어요. 서태평양은 평년보다 건조하다. B 들어오니까 라니냐라서. 그죠? 적도 부근에서 자 A가 B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A가 라니냐랬어, 엘니뇨랬어? 라니냐. 그럼 동태평양 기압은 더 어떻게 되고?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 해면 기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고요. 서태평양은 낮아집니다. 분모는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는 게 A란 말이야. 그럼 A가 분모 커지고 분자 작아졌으니까 A 값은 작아지겠지. 여기 A에서 이 값은. 알겠니? 분모에다가 고기압, 분자에다가 저기압이라고 쓰란 말이야. A식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A식이. 그래서 A식이가 B식이보다 값이 작게 나올 거라고. 알겠니? 절대로 여러분들 뇌를 믿지 마세요. 기압을 숫자로 쓰란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 평소에 이게 평상시라 했지. 이 동네에는 990 헥토파스칼, 이 동네는 고기압이라서 1020 헥토파스칼. 그런데 라니냐가 발생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긴다? 980으로 더 저기압. 라니냐가 발생하면 더 고기압 1030. 근데 만약에 엘니뇨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엘니뇨가 돼버리면 995. 이거보다 오히려 커져버린다. 여기는 엘니뇨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1010. 그래놓고 생각해봐. 라니냐 때
980분의 뭐 1300 이게 더 분모해가 있죠? 지금 나와 있는 게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은 평소보다 커져버렸고 서태평양은 평소보다 작아졌으니까 거기 문제에 나온 값이 작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뇌를 믿지 말라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거 선생님들도 설명하다 가끔씩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면서 반대로 얘기하면 애들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또 무슨 짓을 했구나. 반대네? 막 이러고 앉아있잖아. 뇌를 믿으면 안 됩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되겠고요. 뒤에 나와 있는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 때 여기 나온 개념을 가지고 튜닝 한번 해보자. 튜닝. 거기 2번에 엘니뇨, 라니냐 시기의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변화라고 써있죠. 왜 동태평양 가지고 물어본다고? 그쪽이 편차가 좀 크게 나온단 말이야. 응? 엘니뇨가 되면 동태평양 해수온도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다 그랬지? 동태평양 해수온도 막 1도, 2도, 심지어 문제에서 좀 조작된 데이터는 한 3, 4도까지 훅훅 올라갑니다. 서태평양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사실은 서태평양 별로 변화 없는 경우도 있어. 이쪽에 편차가 0인데 이쪽이 혼자 플러스 마이너스 혼자 지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보고 판단하는 게 편하지. 근데 서태평양 기준으로 했더니 안 변해요. 고생한 거지. 굳이 그렇게 힘들게 찾아할 필요 없다고. 동태평양 기준으로. 자, 봐. 무역풍의 세기, 엘니뇨가 약해진다. 라니냐식이 강해진다. 응? 뭐 굳이 동태평양 상관없지만 혼합층의 언제가 두껍다고? 동태평양이? 이거 보고 얘기하니까 페이크야, 페이크. 아까 내가 무역풍하고 혼합층 두 개랑 상관없다 그랬잖아. 언제가 더 동태평양의 혼합층이 두껍다? 엘니뇨 때가. 그지? 그 다음에 평균 해수면 높이 얘기 나와 있는데 이거 아까 선생님이 막 이런 얘기하고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용승 약해진다, 강해진다. 특히 동태평양에서의 용존 산소량은 누가 더 많을까요? 엘니뇨, 라니냐 중에. 라니냐 때가. 그러니까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그럼 용존 산소량은 많아진다. 알겠습니까?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어떻게 될까요? 라니냐 때 동태평양에서 해수 온도가 낮아서 용존 산소量많아진다 그랬지? 용존 이산화탄소도 많아져요. 수온이 낮으면 모든 기체는 다 그 용해도가 커져버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면 맥주를 차게 했을 때랑 맥주를 미지근하게 했을 때랑 보란 말이야. 어떤 게 더 톡 쏘는 맛이 센지 갑자기 가슴이 확 와닿지. 그지? 아 맞아. 맥주 끓여봤어요? 나도 안 끓여봤어. 끓일 게 어딨어 근데. 그지? 다 마셔 치워야지. 먹어 치워야 돼. 술 안 먹은 지 무려 8개월째. 8개월째 술 안 먹고 있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딱 1년 끊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끊은 거라. 대학교 때는 진짜 와. 수능 끝나고 한잔 하실 거예요? 아 나 2030년까지 술 안 먹을래. 왜요? 지금 좀 환자라니까. 어디 아파요? 마음이 안 좋다. 머리 아파요?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야.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내가 나중에 다 치료가 끝나면 얘기해줄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병 환자였어. 너 중요한 건 였어. 지금은? 아직도 ING 때 끝나가고 있어. 그럼 마셔도 되지 않아요? 아니 향 5년 단은 먹으면 안 된대. 그런 것도 잘 지켜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도 아침에 와이프한테 계속 2030년에 술을 먹겠어. 그랬더니 시끄러. 막 이러더라고. 내가 그때 그런 거 있었다. 우리 때는 지금도 모르겠는데 맥주 빨리 마시기 되게 이런 거 있잖아. 500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500잔 뭔지 알지? 500cc잔. 우리 때 1000cc잔도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언제부터 자연스럽게 쓱 사라졌는데 야, 어디 나는 데 중에 1000cc잔 있는 데 있으면 알려줘. 5년 뒤에 갈게. 500 빨리 마시기 되게 막 이러고 있었거든. 내가 3.8초? 500cc. 근데 내가 1등이 아니야. 내가 1등이 아니야. 컨디션 완전 좋을 때 최고 기록이 3.8초인 거고 보통 한 4초에서 5초 사이? 그러니까 꿀꺽꿀꺽 한 4번 정도 끝나. 근데 학교 축제 때 아까 내가 말한 공부 안 할 때 그냥 일할 때 학교 축제 때 빨리 마시기 대회 나가가지고 결선까지 올라갔어. 5명. 근데 거기서 꼴찌했어. 왠 줄 알아?
제 예선은 이거였는데 결선에서 병맥주를 마시는 거였어. 잔이 이게 아닌 거야. 주정이 좁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한 개는 500잔에다가 지금 기억난다. 빨대 3개 꽂아가 이거 다 마시고 그러니까 빨대로 빨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병 한 병을 먹어야 클리어. 그래서 1등한 사람 거 보다가 내가 배 뿜었어. 이 빨대 꼽은 건 비슷했거든. 뭐 처음 보는 방법이다 보니까 다 별로 대응이 안 돼 있어서 비슷했어. 그래놓고 이제 거의 5명이 동시에 병을 들고 그때가 카스가 처음 나왔을 때거든. 카스가 그때 협찬해줘가지고 막 총학생이 가면 카스 박스가 막 쌓여있었어. 그리고 카스를 딱 들고 딱 그 주댕이가 좀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거 딱 들고 마시는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도 의문이야. 이렇게 술 얘기가 좋아해. 이게 병을 좀 이렇게 마시면 그 속에 있는 음료가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 아니야? 그지? 그렇게 안 떨어졌어. 1등한 사람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그거보다 내가 뱉었어. 그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 5명 중에서 5등 해가지고 15병 받았어. 부상 상품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동아리에서 그것만 가지고 술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또 대회 나갔지. 그냥 또 대회 나가 이번에 계란 멀리 던지기 대회. 동아리별로 여학생 하나 남학생 하나 신입생 중에 찾아가지고 여학생이 던지고 남학생이 받고. 근데 우리 동아리 여자애가 불문과 여자애한테 정말 잘 던졌어. 내가 다 잘 받았지. 싹 그래가지고 힘 조절 해가지고 센 계란이야, 센 계란. 터지면 끝이야. 45m. 거기서 한참 봐. 자, 그 죄를 하고서 공부했겠니? 알지? 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맥주 생각하면은 차가울수록 기체가 많이 녹는다는 얘기. 맥주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산소겠냐, 이산화탄소겠냐? 이산화탄소란 말이야. 이산화탄소도 차가울수록 많이 녹아요. 질소도 많이 녹아요. 차가울수록. 만약에 그거 아니라 다른 기체라도 무조건 차가울수록 많이 녹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소의 용해도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를 물어보면은 왠지 다른 게 아닐까? 아니야, 똑같다. 알았지? 자, 정리 잘 하시기 바라고 그 뒤에 넘기면 이제 Q3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기후변화에서 무지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하죠. 생각보다 단순한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잖아요. 그죠?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자전축 경사 각의 변화. 그 다음에 이심률,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 조금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얘는 주기가 26,000년이 주기고요. 얘가 41,000년이 주기고요. 얘는 약 10만 년이 주기입니다. 이걸 왜 썼느냐? 이 주기가 점점 여기보다 얘가 길고 얘가 길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 세 개의 데이터를 한 문제 안에 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만 년 정도의 텀을 주는 거야. 10만 년 전, 현재, 10만 년 후 해놓고 그 사이에서 졸라 자주 뭐가 자꾸 변해. 제일 변하는 주기가 짧으면 얘야. 제일 변하는 주기가 길면 얘야. 알겠습니까?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를 이용해서 뭐 생각하면 됩니까? 계절 변화 따져봐야겠죠? 무슨 변화? 계절 변화. 여기 같은 경우는 얘를 통해서는 뭐 파악할 수 있나요?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 남중고도 어떻게 계산합니까? 남중고도 H는 90도 마이너스 관측 지점의 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23.5도 현재 기준. 근데 이게 변수라는 것이 변수. 그치? 이게 변해 안 변해? 변한다고요. 21.5도에서 24.5도 사이로 약 41,000년을 주기로 변한다고요. 일단 이거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계절 변화라는 얘기 나오면서 지구의 공전 궤도는 타원 궤도. 태양을 어디다 박아놓을까요? 한 이쯤에 박아놓을까요? 태양을 이쯤에 박아놓으면 여기에서의 지구의 위치가 뭐가 되는 거야? 근일점.
여기에서의 지구의 위치가 원일점.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설정해야 되는 거, 이거 그냥 팩트니까 원일점에서 북반구의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뭐 좌우 바꿀 수도 있지만 근일점은 무조건 태양의 반대쪽으로, 북반구 자전축을 태양 반대쪽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만큼 지나면 13,00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반대로, 경사 방향이 반대로.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계절을 얘기해 보자 말이야. 북반구의 경우에 처음에 빨간색일 때는 북반구의 계절상 여름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도 북반구의 계절로 치면 겨울입니다. 그런데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뀌어 버리면 북반구 계절이 뭘로 바뀌는 거지? 겨울로 바뀌는 거고, 여기도 북반구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일로 바뀌면, 여기 있는 게 일로 바뀌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름인데 멀리 있을 때 여름이 졸라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13,000년 정도 지나서 근일점일 때 여름 돼버리면 여름 기온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라는 거. 겨울 기온은 겨울인데 멀어지기까지 했으니까 겨울 기온은 더 떨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13,000년 후에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 연교차가 더 커진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그거는 아주 센 기초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야? 13,000년 후, 13,000년 전. 근데 이 13,000년까지 가는 동안에 자전축 경사 방향이 변하는 방향이 어떻게 바뀐다고? 여러분들 보기에 지구 자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지금 이쪽에 나와 있던 거를 그대로 살리면 쌤이 얼굴이 태양 이쪽에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지? 이거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됐다 했잖아. 넘어갈 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돌아서 넘어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3,000년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6,500년, 13,000년, 19,500년, 26,000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막 6,500년, 그냥 6,500년 후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 상황이 설정이 됐으면 이거 가지고 그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야. 오? 자전축 북쪽이 태양 쪽으로 누웠어. 여기가 여름인 거야. 여름, 가을, 겨울, 봄. 이해가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상황 다시 얘기를 해보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고? 6,500년, 13,000년. 그럼 이쪽이 여름, 이쪽이 겨울 된다 그랬지? 19,500년 지났어.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지구가 태양 주변 돌면 여기가 여름이야 겨울이야? 북반구. 겨울. 태양 반대로 놓았으니까. 남반구 여름. 그럼 여기 겨울,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되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좀 특이한 시간대. 어떤 시간대? 13,000년의 배수로 가거나 6,500년의 배수로 가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9,500년 후면은 아까 저 상황처럼 쓱 돌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근데 19,500년에다가 2배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돌려버리고 19,500년에 2배면 몇이야? 39,000년? 그지? 39,000년이면 땡큐지. 39,000년이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26,000년? 13,000년 후랑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런 거에서 낚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전축 경사 방향이 어디로 변하는지는 문제도 줘요. 근데 문제도 주는 게 힌트가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무식한. 단 세차 운동이 변하는 방향은 지구 자전 방향의 반대이다. 지구 자전 방향 모르게 표시되는 거예요. 지구 자전 방향 이거예요. 위에서 보면 시계 반대 방향. 그럼 시계 반대 방향이라 위에서 보면 시계 방향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자, 세차 운동이 어떻게 한다고? 딱 펴나면 줘. 땡큐. 자, 세차 운동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일어난다 그랬지? 그지? 위에서 보면 무슨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오, 자전축 위에 북극 쪽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맞구나. 그런데 문제는 자전축 위쪽을 자 생각해봐. 내가 뭔데 내려다보냐? 내가 하나님이냐? 우리는 일개 미개한 인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고? 올려다본다. 그럼 자전축 경사 방향을 올려다본다고 해버리면
변하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 밑에서 보면 반시계 방향이겠지. 응? 또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반대 방향이야. 나는 시계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문제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올려다본 방향이다라고 문제 나와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따지는 게 맞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따지는 게. 이거 잘 해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이 돌아가는 방향을 밑에서 올려다본다면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들을 문제에서 자료로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와 있으면 이제 막 손 들고 선생님 이거 자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대가리 잘못됐어 라고 하는 거지. 응? 지금 그런 말이 어디 써 있나요? 잘 보면 써 있어요. 그지? 못 찾아서 문제인 거지. 자, 봅시다. 여기 자료. 여기도 써 있잖아요.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의 주기는 26,000년이고 방향이 지구 공전 방향과 반대다라고 써 있죠? 아까는 자전 방향과 반대라면서요. 자전 방향, 공전 방향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바로 여기 이에 대한 설명으로 20률 자전축 경사각 세차 운동 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 뭐 있어? 이거 왜? 있긴 있어. 흑점도 있고 뭐 그런 거. 원일점에서 30도 사우스의 밤의 길이는, 참고로 밤의 길이는 낮의 길이는 할 때는 태양의 남중고도랑 연결됩니다. 그럼 남중고도는 이 자전축 경사 방향이나 20률하고 크게 상관도 없어요. 뭐랑 상관 있어? 21.5도냐 23.5도냐 24.5도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지? 자, 아무튼 원일점이면은 30도 사우스 같은 경우 계절이 뭐야? 지금 현재 원일점이 우리는 여름이잖아요. 남반구는 뭐예요? 겨울일 땐 남중고도 구할 때 어떻게? 빼기 23.5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빼기 23.5, 거기서 현재에다가 빼기 23.5. 그러니까 여기다는 90도 빼기 30도 사우스 빼기 23.5로 태양의 남중고도 구한단 말이야. 30도 사우스에서. 근데 13,000년 전이면 어떻게 되냐? 자전축 경사각이 지금보다 크니 작니? 커요. 그럼 빼기 24 정도 할 거란 말이야. 빼기 24. 그러면 낮의 길이 짧아져 길어져? 낮의 길이 짧아져. 밤의 길이는 길어지겠지. 그래서 길어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밤의 길이는 길어진다. 왜? 빼는 값이 커져 버리니까. 30도 놀스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기온의 연교차도 뭐뭐 따지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13,000년 전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24도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0도 놀스면은 우리나라보다 좀 밑이긴 하지만 북반구 중위도라고 치면 똑같아. 플러스 마이너스 23.5를 가지고 남중고도 또는 기온의 차이를 추정한다면 이 값이 커졌어. 24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24도로. 차이가 커져 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선생님, 그러면 13,000년 후에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뀌면 그것 때문에 연교차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 없어요. 어느 하나를 가지고 연교차가 커졌잖아? 이게 확실하잖아? 그럼 나머지 거 안 해봐도 뻔해. 데이터가 충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통해서 분명히 연교차 증가하는 걸 확실하게 알았는데 13,000년 후면은 이걸로 인해서 변하지 않을까? 안 변해요. 화사하잖아 지금. 13,000년 전이나 후는 오히려 더 연교차 커지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 절약이야.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고 휙 넘어가는 거야. 그럼 니은 맞고. 자, 디귿 해봐. 30도 사우스에서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6,500년 전, 6,500년 후. 6,500년 후면 대략적으로 지금보다 자전축 경사각이 커질까 작아질까? 현재가 대략 23.5도인데 나 그래프에서 13,000년 후에는 한 23도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 그죠? 6,500년이면 한 23도 정도라고 보잔 말이야. 6,500년 후에 23도니까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90도 빼기 위도 빼기 23.5 하는데 6,500년 후에는 빼기 23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한 0.5도 정도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 그러면 태양의 남중고도가 0.5도 증가했으면 낮의 길이는 좀 더 길어지겠지. 그럼 겨울철 기온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갔겠지. 아마 여름은 내려가고 겨울은 올라가서 연교차가 줄었을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뒤에 문제에서는 다음 시간에 문제 한 5개만 할 겁니다. 뭐
어떤 거 위주로 할까요? 아니다. 니네 거에 질문 받아서 5개만 딱 할게. 알겠지? 다음 시간에 5문제 정도만 풀고 그리고 나서는 모의고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전달사항은 끄고 말씀드릴게요.